예, 안녕하십니까. 조합에 근무하는 조승호 실장입니다. 최근에 총회 개최될 예정인데 그 안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조합 홈페이지에 내용을 설명 자료를 게시했지만 보시는 분들이 적어서 불가피하게 유튜브로 설명드리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급박하게 이렇게 유튜브를 만든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 사실과 다른 그 글을 가지고 진짜인 양 설명드리고 조합원들 현혹시키는 것 같아서 제가 있는 그대로 팩트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상가 584억 소송이 어떻게 됐는가 그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소송 제일 중요한 게 이 소송이죠. 584억에 대한 소송인데 1심에서는 저희들이 안타깝게 졌습니다. 지금 2심에 신청 중이고 아직 결과가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과연 584억, 이 584억의 쟁점은 무엇인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가 개발 이익금 중에 584억 원은 이 개발 이익 910억을 분류를 해봤습니다. 조합은 현금으로 150억 원을 기지급했습니다. 이거는 상가위원회도 똑같습니다. 이미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조합 의견은 종전감정평가에 상가의 종전감정평가에 584억 상가위원회에서 팔아먹은 939평에 대한 것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야 되는데 종전감정평가액에 584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보는 겁니다. 상가위원회는 어떤 주장이냐면 그것은 그대로 그냥 포함되어 있으니까 포함된 대로 인정해라. 땅값이 2번이든 3번이든 관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910억에서 150억, 580억 빼면은 176억. 말하자면 상가 분양 후에 현금으로 지급해야 될 것이 176억 있다는 게 조합의 설명입니다. 상가위원회는 뭐냐면은 150억 받았다. 584억? 그거는 나는 모른다. 종전평가액에 포함된 땅값은. 그래서 150억에다가 910억 되려면 760억을 너희가 줘야 된다. 176억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땅값이 584억 여기 한 번 들어가고 여기에 한 번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1494억을 저희들이 지출하게 되는 것으로 땅값이 이중으로 지급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상가위원회는 종전평가액에 간편액에 포함된 939평 팔아먹은 것에 대한 땅값 이거는 모르겠다. 150억 줬으니까 나머지 910억에서 나머지 760억을 주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584억도 한 번 받고 여기서도 한 번 받고 2번 받는 결과라고 하는 게 조합과 상가위원회의 쟁점입니다. 자, 다음 장. 자, 다음은 이 페이지에 그 1심 판결이 상가위원회가 승인하는데 1심 판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조합의 의견, 집행에 조합이 의뢰한 집행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기업 개발이
금 910억 원의 지급 의사는 판사님이 판결에 910억이라는 확정된 금액을 지급 의사가 있다고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조합도 910억이라는 확정된 금액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에 동의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910억 원 지급 방법을 에 대해서 1심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584억 원을 공제할 의사가 있다면 합의서에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해놨지만 조합의 의견은 이 개발이익의 산식의 땅값 584억 원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파생된 부가가치의 생산액을 합한 것을 910억 원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합의서상 안에 584억 땅값이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게 종전평가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형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합의서상에 개발이익의 산식에 의해서 땅값 준다. 그리고 그에 파생되는 부가가치 창출금도 준다는 게 총액이고 그 주는 방법의 형태가 종전평가액에 땅값이 포함되어 준다라는 거가 조합의 의견입니다. 세 번째, 760억 원을 공평하게 배분된다는 내용을 1심에서 조합 소식 입증에 150억을 제외한 나머지 760억 원을 상가 조합원에게 공평하게 배분한다 했으면 배분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합 의견은 그렇습니다. 760억 원을 현금으로 하는 말이 없어요.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문구가 아니고 760억 중에 584억은 종전평가 형태로 주면서 나중에 분양 후에 현금으로 당연히 나가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76억 원은 추후에 분양 후에 현금 지급 형태로 나가는 것이고 150억은 기존에 현금으로 나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단순하게 150억 제외한 750억을 공평하게 배분한다. 이 공평하게 배분한다에 어떻게 배분한다를 깊이 한 번 더 봐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너가 이거 23년 5월 총회를 할 때 3분의 2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았지 않냐? 자,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1심 판사님 말씀대로 결과적으로 1494억 줘야 되는데 너가 910억밖에 안 줬어. 그러면 중대하게 변화시켰어. 그러면 3분의 2를 의견을 받아야 돼. 그러면 3분의 2 맞습니다. 그런데 조합의 의견대로 910억 개발이익을 150억 현금으로 주고 584억은 종전평가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나중에 분양 신청 후에 그대로 환급되는 형태고 150억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다. 이런 지급 형태로 하면은 중대변경이 아닙니다. 지급하는 방법을 이야기한 것 뿐입니다. 그럴 때는 제적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판사님이 조합 의견 맞다 2심에서 그런데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줘 이렇게 하면 추가로 총회에서 추인을 받으면 된다고 변호사 법조계에서 유권 해석을 받았습니다. 조합은
이러한 1심 판결에 판사님 나름대로는 판결을 하셨지만 여기에 한 단계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저희들의 의견과 의향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자, 3페이지.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심으로 우리 변호사님도 그렇고 Q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A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Q는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1심 판결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는데 동의 완료를 못한 상태에서 2심 진행하는 게 가능한 건지 아까 금방 말씀드렸지만 조합 의견은 584기 종전평가에게 포함되어 있어서 주는 방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합이 의견이 된다면 과반, 제적의 과반의 요건만 채우면 된다고 이야기한 걸 말씀을 드렸고 조합이 네 말이 맞는데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한다면 추후에 총회를 통해서 보정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Q2. 2심 진행 시 상가 조합원들에게 배상 혹은 지연이지 않은 무료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액보상은 상가 합의서에 보면은 몇 조 몇 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재판 중인 거는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개발 이익이 1494억인지 아니면 910억인지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배상의 대상이 안 됐다고 변호사 의견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지연이자는 물어야 되지 않겠냐. 자, 우리가 910억을 지구행투별로 150억, 584억, 176억이 있는데 150억만이 합의서상에 지급기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명시되지 않는 것은 상가위원회와 조합의 상호 합의나 협의에 의해서 정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상가가 매각한 땅은 어디로 갔는지. 자, 상가가 매각한 땅은 몇 평인지 압니까? 939평입니다. 938점 몇몇 평인데 939평입니다. 이 939평은 상가가 매각한 땅은 그대로 아파트에 갔습니다. 아파트에 가서 25평 세대수를 넓히는데, 세대수를 늘리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자, 토문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야, 939평이 진짜로 갔냐? 네, 갔습니다. 갔으니까 세대수가 6,702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갔냐? 아파트로 가서 실제로 신축, 이 신축 상가 대지에서 빠지고 아파트 세대수를 넓히는데 들어갔습니다. 상가 개발이 910억은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자, 상가는 상가 개발 이익은 합의서상에 산식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가 땅 중에 아파트로 매각한 부분 가치와 그로 인해서 939평의 가치와 또 그로 인해서 그게 584억이죠. 그로 인해서 부가가치, 아파트를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 물론 코스트는 빼야죠. 행거 360을 합쳐서 910억이 창출된 겁니다.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상가 개발 이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상가 개발 이익의 합의서상에 산출 근거의 식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대변은 겁니다. 자, 584억은 어떻게 관리할 예정인지.
추가 분담금 584억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팔아먹은 땅이 종전평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값어치가. 그게 584억이에요. 팔아먹었는데 가치는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 상가 분양할 때 너무 오버해서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가치는 그대로 상가조합원한테 환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환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분양 후에 그대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나갈 수밖에 없다고. 나갈 수밖에 없고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584억이라고 적어놓은 거는 추가 분담금이 이야기입니다. 금방 말한 거는 종전평가에 포함된 584억, 안 포함될 584억은 나중에 그대로 환급된다는 이야기고, 여기에서의 584억은 추가 분담금, 이거, 추가 분담금, 이 뒤에 설명이 되는 건데 미리 나왔네요. 추가 분담금 584억 그런데 그 나중에 환급 조건부니까 나중에 돈 줄 거 아니다. 돈이 줍니다. 그대로 돈을 주고 이자까지, 발생 이자까지 모두 환급할 예정이고, 관리도 별도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총회 자료에도 삽입했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Q6 2심 승소를 위해서 조합은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1심에서 졌잖아. 어찌됐든 말이 많아. 2심 어떻게 준비해? 저희들은 그 지평에 1심을 주관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제가 칭송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재건축계에서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름이 자자한 사람입니다. 그분을 중심으로 추가로 제가 여기서 표현은 못하지만 법무법인 삼양, 김행장도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삼양업체에서 승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할 예정입니다. 파편이. 자, 이때까지는 584억에 대한 상가소송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상가소송에 대해서 왜 이야기했느냐? 상가소송은 584억이 쟁점이고, 그 584억이 당연히 2심에서 조합이 승리하겠지만, 만약에 승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존 등기에 앞두고 환급 조건부로 저희들이 조합원님한테 거두는 것입니다. 그 추가 분담금 안에서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상가 분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상가가 통 비었어. 왜 조합은 상가 분양 안 해? 상가위원회가 잘해가지고 하지. 자, 일단 여기 들어가기 전에 상가를 분양하려면 뭘 해야 되면 상가위원회와 조합과 합의가 돼야 됩니다. 협의사항도 아닙니다. 합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조합이 5차례의 상가 분양안을 냈는데 상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합의될 때까지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어려운데? 쟁점이 뭔데? 너그 쟁점이 뭔데? 자, 쟁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쟁점은 3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딱 3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중심적인 건 말씀드릴게요. 조합과 상가위원회가 3가지 부분에서 이견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상가에서 합의서를 보면은 0.4 배율로 상가조합원은 아파트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을 조합은 권리가액을 조합이 양도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조합은 뭐냐면 권리가액을 조합이 양도 받았으므로
상가 당연히 상가 일반 권리가입뿐만 아니고 상가 일반 분양으로 할 수 있는 분양 신청권까지 같이 받은 거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상가위원회는 아파트 줬으면 땡이지. 조합은 네가 분양받는 권리를 받지 않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딱 이겁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상가 분양 순서입니다. 자, 상가 분양 순서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로 가신 분들의 권리가액에 그분들의 위치가 있습니다. 분양받을 때 권리가액의 순서가 있으니까 그 순서대로 분양을 신청하겠다는 뜻이고, 우리 상가위원회는 뭐냐면 제일 꼬레비에 해라. 내가 다 한다면 제일 꼬레비에 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지하 근생 해치 3 말고는 근생 1에서 6, 7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하에 근생이 있는 것입니다. 지하 근생의 아파트 대지부를 활용한 것에 대한 조합의 의견과 상가위원회 의견이 틀립니다. 뭐냐면 조합은 지하 근생 1, 4, 5, 6 근생은 아파트 대지로 활용하여 건설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상가위원하고 조합하고 배분해서 나눠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모두 내 거다! 이라고 있으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맨 마지막에 그러면 쟁점이 안 되는 이거 빼고 하자! 이런데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참 합의서가 본래 상가 분양은 합의서가 있지 않으면은 조합이 주체가 돼서 조합이 도정법에 의해서 실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합의서가 있기 때문에 합의서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합의서에 뭐라 그랬냐면 분양 방법은 상호 합의하에 해야 된다는 조항 때문에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상가 분양 지원 사유 및 향후 계획. 조합은 5차례나 제안을 했지만 지금 6차 제안서도 곧 만들 예정입니다. 이 분양 지원 사유는 합의점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합의서상 반드시 합의가 돼야 되는데 못해서 지금까지 상가 분양 진행 안 되고 있는데, 조합은 부단히 계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5페이지. 자, 추가 분담금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다음 주에 결판이 날 중모 이종고시 보존등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슬래시가 빠져야 되는데 슬래시가 들어갔네요. 미안합니다. 자, 중공 뭐냐면 중공 우리 3월 7일 날에 조합에서 강릉구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난제가 많았습니다. 많습니다. 어떻게 6,702세대를 지면서, 그리고 하소한 거, 학교, 청사, 이러한 여러 가지를 지면서 왜 난제가 없겠습니까? 난제도 불구하고 준공을 신청을 했고, 지금 현재 4월 21일 날 적어놨지만 4월 25일까지는 결론이 날 겁니다. 결론이 난다면 준공 아니면 반려입니다. 그러나 조합은 우호적으로 잘 진행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준공이 돼야지 여러분들 지금 누구가 막 강연하는데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준공이 나면은 일반 분양자들 10% 잔금 유예되는 거 내야 됩니다. 10일 이내 내야 되면은 재산세 과표 기준에 안 들어갑니다. 재산세를 우리가 내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아니고 보존등기 기준으로
그 재산세를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냐고 뭐 그렇게 강령하고 다니는 분도 계신다는데 그 엉터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엉터리 자료나 엉터리에 해독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고 두 번째 이전 것이 보존등기 목표입니다. 저희들이 이게 순조로울 경우에 요 중간에 있는 게 추가 분담금 납부하는 겁니다. 추가 분담금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들이 보존등기 이전에는 이전 고시와 보존등기는 한 몸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전에는 모든 행위, 돈 추가 분담금 거둔 행위, 모든 행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중에 전체하면 안 되나? 지금 우리가 보존등기 이전 고시 이거를 돈 나중에 거두면 되지. 보존등기 다 하면 거두면 되지. 이렇게 하면은 물론 우리가 승소를 해서 환급 조건부기 때문에 다 나눠줄 거지만 만에 하나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가 분담금을 상가에 줘야 될 때 시기에 못 주면은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존등기 이전에 거두는 겁니다. 자, 일단은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이전 고시는 7월 초에서 8월 초에 할 예정이고, 보존등기는 적어도 최대 11월 말까지 보존등기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보존등기를 완료하고자 하면은 뭐를 해야 되냐면 준공도 놔야 되고, 이전 고시도 신청해서 놔야 됩니다. 그 이전에 속된 돈 거둘 거 있으면 다 받아야 되고, 이러한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재산권 행사를 위한 보존등기에 빠른 글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예정대로, 그러니까 순서대로 착착 진행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6페이지. 자, 추가 분담금 말씀 나왔는데,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추가 분담금은 도대체 얼마 거두는 거야? 자, 추가 분담금은 그냥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작성해 한 거지, 추가 분담금은 비례율 변경에 따라서 상가도 권리가액이 축소되고 아파트는 캐시로 돈을 내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해놓은 거는 아파트 부분만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위에 상가는 권리가액 축소가 46억 정도 됩니다. 비례율 변경, 비례율은 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비례율이 높으면 수익이 더 많아지는 거고, 낮으면 수익이 더 작아지는 겁니다. 지금 106.776%에서 105.071%로 변한 겁니다. 수익률이 낮아진 겁니다. 자, 수익률이 낮아졌는데 구체적인 액수가, 비례율 변경에 따라 구체적인 액수가 얼마 정도 되느냐. 그리고 뭐 때문에 거두느냐. 자, 뭐 때문에 거두느냐면 상가소송, 아까 이야기했지만 상가소송으로 캐시로 584억을 준비해 놓는 겁니다. 단 승소 시에는 환급합니다. 이자도 같이 환급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가, 뒤에 나옵니다만 사업비가 증가함으로 해서 약 200억 원을 거두게 돼서 캐시로 약 784억을 거둬야지 저희들이 순탄하게 사업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자, 상가 소송 대비, 요걸 아까도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요는 딱 그렇습니다. 1심에서 2심에서 야, 땅값 2번 내! 좋아봐, 땅값 2번 내! 584 곱하기 2 1494내! 하면 판사가 두드리면은
내야 되는 실정이고, 종전평가에게 땅값 한 번 들어갔잖아. 1심 판사 잘못 계산했네. 그러면 저희들이 910억만 내고 요번에 거둔 584억 그대로 환급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비가 증가했습니다. 사업비는 뒤에 내역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조합이 예기치 못한 사업. 이거 총회에서 다 결의받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공사 도급액. 그거 뭡니까? 조경특가 200억, 그 다음에 인크리스, 공사 도급액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 300억, 그 다음에 설계 변경, 그거 몇백억이죠. 그거 합한 거. 그 다음에 하소한 거 총회에서 또 결의했죠. 그거 671억. 뒤에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지출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비가 약 200억 부족하는 건데 그거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7페이지. 자, 우리 조합원님 중에 내가 너가 오류분이 있다 해가지고 내 1인당 2천 몇백만 원인데 그 내 돈 그거는 안 돌려주고 왜 추가 분담금을 거둔하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류분 옛날에 오류분 있었습니다. 국공유지 매입비 728억, 사업비 대여금이자 366억, 이주비 대여금이자 240억, 1334억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그냥 막 뜬가 먹었느냐? 그게 아니고요. 자, 공사 도급에 아까 말씀했죠. 823억입니다. 이거 총회 결의입니다. 300억 공사비 인크리스분, 200억 조경 특허분, 323억 설계 특허분 해가지고 공사비가 현대현상 공사비 823억 이럴 때 총회 결의한 내용이고, 하소한 거 이것도 총회 결의 받았죠. 670억 썼습니다. 지금 예정대로 하면 한 100억 남습니다. 그 자금까지 포함해서 200억이 모자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조건 소송, 우성아파트에서 1조건 별 안 들어온다고 2심까지 가서 뜯긴 돈입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뜯긴 돈입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저희들이 준공이 지연돼가지고 재산세 기준일이 작년에 일반 분양자들 거 내준 게 24일인데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만, 자, 총회상 판결 조세 관련해서 1617억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요거 빼기 요거를 283억 더 썼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200억만 더 징수하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584억 별도 이야기입니다. 자, 8페이지. 자, 그러면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Q&A를 제가 Q는 읽고 A를 설명드리겠습니다. Q. 23년 5월 관리처분 변경에 이미 910억 원이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왜 추가 분담금이 발생했는지 이게 많은 사람이 물어봅니다. 자, 우리가 요번에 관리처분 변경 직전이 행정 23년 5월입니다. 그때 총리책자를 보면은 상가개발이익금 910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상가개발이익금 910억이 되어 있는데 캐시로 150억 주고 종전평가에 584억 되어 있고 잔금 마지막에 176억 준다고 했잖아요. 그겁니다. 그러면 종전평가에 584억 그거 분양 후에 584억을 그대로 환급을 해서 주기 때문에 910억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판사님이나 상가주장은 종전평가에 584억 땅값이 있는데 난 모르겠고 한 번 더 줘. 딱 이겁니다. 그래서
1494이 지급해야 되면 저희들은 따블로 지급하는 게 되지만 2심때는 현명한 판사님이 잘 판결을 하시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번 큐를 보겠습니다. 상가소송 최종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추가 분담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자, 여러분, 상가소송의 최종 판결은 지금 현재로는 변호사님 말씀으로 9월달에 난다고 합니다. 9월달에 나고 2심입니다. 3심으로 갈지 안 갈지는 뭐 우리가 이기게 될 경우는 상가위로 3심 갈 거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그런 변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뭡니까? 11월 말까지는 보존특위 종료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미리 이정도 씨와 보존특위를 마치기 위해서 추가 분담금을 해결을 하고 만약에 저희들이 이길 경우에는 환급한다고 분명히 별도 관리한다고 분명히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조합은요.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조합이 최종 승소하여 추가 환급금을 받을 때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자, 이 부분은 도원회계 법인 자문에서 저희들이 조합에 자문을 해주는 회계법입니다. 고문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결론은 별도의 세금은 없다. 자, 9페이지. 자, 9페이지인데 요거는 재건축의 과정에 원래 재산에 있고 저희들은 어떻게 보급액을 어떻게 주고 기부천합 언제 하고 사업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대신에 용적률 상향을 받았고 부담금 발생을 했고 결국은 우리가 부가가치 창출을 얼마 했고는 요거는 총회 때 조합장님이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없습니까? 마지막입니까? 감사합니다. 라이브를 통해서 뭐 질문도 받고 뭐 답도 해드려야 되는데 뭐 여건상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그 윤태호 그 동대표님께서 한번 오달라 해가지고 동대표 회의장에서 제가 동대표님 일부를 모시고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조합원님들이 일부 그 엉터리 그 자료를 가지고 현혹되실까봐 제가 급하게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거로 약간의 거칠은 면이 있더라도 조합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